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초로의 상속정의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7월 27일 날 드디어 23년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세제 개편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의 세제를 흔들었는데 이번엔 굉장히 소폭의 개정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용두삼이의 어떤 느낌을 받고요. 특히 이제 상속 테마에서는 유산세,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열정적으로 접근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분위기가 다운된 느낌. 작년에는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그 TIF가 있었고, 금년에는 조세개혁단을 통해서 굉장히 그 열정적으로 접근을 했던 느낌을 받고, 저 역시도 조세개혁단의 외부 전문가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의지가 많이 다운이 되어 보인다. 그래서 현 정부 하에서 상속세, 유산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테마에서는 다주택자 한시 중과 배제가 여러분 언제까지? 24년 5월 9일까지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빠졌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역시 이번에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3년도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소폭으로 이렇게 용두사미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재산세 중에서 여러분께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 상속증여 테마에서는 딱 4개, 양도세 테마에서는 한 2개 정도 여러분께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업 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업 승계에 따른 징여세 과세 특례 있지 않습니까? 생전에 18세부터 60세까지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제 10억하고 세율을 10%를 적용하잖아요. 단 60억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는데 이 60억 초과를 얼마로 늘렸다? 300억이다. 아차. 그리고 여러분 세법 개정안입니다.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법에서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연말 국회 통과되는 사항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대로 갈 수가 있다. 한데 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가 개정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개정이 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국회에 반드시 통과했는지를 체크해 보자. 그 다음에 중분류 내 업종 변경을 대분류를 했고요.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했다. 그래서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완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가업 상속공제에 관련된 사관리 요건 중에서 나머지 상속인의 가업 종사, 자산 유지, 지분 유지, 고용 유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사관리 요건 중에서요. 중분류 내의 업종 변경을 허용한 것을 어떻게 대분류 내로 완화를 했다. 이 정도 가업 승계 테마에서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이 많았던 게 현재까지 징여 공제는요. 배우자 간에는 6억, 몇 년간 10억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을 때 5천만 원, 그 아들이 미성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밑에서 올라가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이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혼인에 따른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에 따른 징여 공제를 얼마를 추가를 했느냐? 플러스 1억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5천만 원에서 1억 5천으로 추가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기사를 많이 나와요.
혼인에 따른 증여공제가 신혼부부 3억까지 공제 가능.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기사가 조금 뭐라 그럽니까? 너무나 이렇게 약간의 틀린 말 아니지만은 3억이라는 것은 신랑, 신부 합쳐서 3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증여공제라는 것은 수중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조금 있는 그대로 적시성 있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기존의 5천만 원과 혼인에 따른 1억, 그럼 최대 수중자 기준으로는 1억 5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가보면 1억을 하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혼인신고일, 혼인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인일을 잘 모르잖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on to 마이너스 2년, 그 다음 on to 2년 해서 4년 이내에 현금 증여 추가적으로 1억까지를 혼인에 따른 증여 공제를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4년이잖아. 그러나 반환할 수도 있다 그러네. 어떤 경우? 내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정당한 사유가 발생이 돼가지고 혼인을 할 수 없게 되면 그 날의 말일로부터 석 달 이내에 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없던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그 사유라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서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산세 면제 조항도 이런 경우야.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을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 다음에 결혼은 했는데 혼인 무효소에 의해서 다시 원위치가 돼버렸어. 그런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겠다. 그다음 이자 상당에 관련된 부분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산가의 평가죠. 예를 들어 상속증여재산 뭐 기준시가 평가냐, 뭐 감정가의 평가냐 그런 이슈들. 평가 자산에 관련된 이슈는요. 신고불성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을 제외했다라는 거야.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것은 요즘에 과소신고라 그러죠. 과소신고, 납부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매기지 않겠다라는 거야. 동일하게 부담부 증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도세 테마에서는 딱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소폭 개정이다. 용두사미 개정이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표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끔 새로 쓰기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은 이놈에서 이놈 빼고 기본계획 과세표준이구나. 산출세액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요즘의 법은 이렇게 표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과세, 비과세 특례, 장기 임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비과세 주택 부수 토지 범위를 도표한다든가 해서 알기 쉽게끔 표시를 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과세예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했어. 여러분, 내가 샀을 때 1억이다. 증여했을 때는 5억이다. 5억. 근데 5억을 10억에 팔았어. 몇 년 이내 팔아야지 양도세 이율과세가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몇 년? 5년이다, 10년이다? 바뀌었잖아. 금년도부터는 10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10년 이내 팔면 자식이 양도세 계산할 때는 10억에서 취득가 누구 걸 빼? 아버지 걸 뺀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본인 게 아니라 1억을 빼는데 이 1억의 정의에 아버지의 증여자의 취득가액 플러스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을 하겠다라고 명확히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취득가액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수증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는 동일하다. 이렇게. 자, 이번 2023 세법 개정안은요. 상속증여 4가지 테마, 2가지, 가업승계 2가지가 있었죠. 혼인, 그 다음에 재산가의 평가에 따른 부담부증여도 신고, 납부, 가산세 매기지 않겠다. 양도세 2가지네. 알아보기 쉽게끔 썼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율과세 때 증여자의 자본적 지출액도 명확히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